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나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총선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 있다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지난 3월 8일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방송된 혼표, 개표 조작 실제 영상 공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개표 현장에서 일부 선관위의 기록 입력 조작 시도, 100표 묶음에 섞은 타 후보표 손장난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확인 도장 없는 개표지 무단 입력 시도, 자동 분류기의 의심스러운 분류 작동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을 심층 고발한 바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상황들을 압축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또 다른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후보자에게 정확히 찍힌 투표지, 그런데 선택된 후보자가 아닌 미분류지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한두 장이 아닙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이 투개표 그 감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22대 그 대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선 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미분류표, 자동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걸러지지 않았던 이제 표들은 이제 수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검표 그 과정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개표가 이루어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높은 표를 얻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은 정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한번 실제 한번 통계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상철 선생님께서 쭉 조사한 결과인데요. 2020년 대전광역시 개표 결과인데 좀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그 대전 동구 보면 이재명이 48.98%, 윤석열이 51.02%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분류표를 이제 다시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40.76%입니다. 네? 정상표에서는 48%인데 미분류표에서 이재명은 40%예요. 반면에 윤석열은 정상표에서는 51인데 미분류표에서 수검표가 보니까 59%. 거의 60%, 10%가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죠. 그죠? 48대 51이 됐으니까. 그런데 맨 아래 밑에 대덕구를 한번 보세요. 정상 투표에서는 50대 49로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미분류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42대 57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격을 다 합산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져버렸네. 49대 50. 져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이번 총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덕구 총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저거는 그냥 한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미분류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본 투표, 정상 투표에서 상당수 정상 투표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합산한 결과에서는 한석을 잃는 경우인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동구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가 173표로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은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저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런 지역구에서. 그렇죠. 원래 이 정상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그 미분류표하고 합산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이제 총선 지역구로 환산을 해보니까 50개 지역구가 넘는 거로 나왔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개가 넘었던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그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고 개표에서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계한부에서 분류기를 통과. 이때 투표 참관인들은 미분류 수개표 재집계 시 일부 의심스러운 인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방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투표 참관인들의 정당한 개표 감시 활동에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방해가 일어나면 이 난리를 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때도 정당한 선거 감시 활동 방해의 부당성을 선관위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입력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핵심을 못 보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때도 정당한 선거 감시 활동 방해의 부당성을 선관위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참관인들의 경우 선거 투표지만은 절대로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적발하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촬영, 송출도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안 찍힌 용지가 여기 입력부로 넘어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한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당이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찍고 왜 이거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발견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보고 그러니까 봐. 이게 보세요. 분명히 얘기 들었죠. 지금 녹화 됐습니다. 지금 못 보고 입력하다가 이게 지금 하던 거 맞아요. 보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넘기는 것 자체가 절차가 아니죠. 도장이 안 찍힌 걸. 맞아요, 틀려요. 넘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고 가입력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넘어간 건 맞잖아요.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자, 지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무관님, 지금 담당관님이 참관인을 위협을 했어요. 위협이요? 네, 참관인한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당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뭐 그랬다면 그 얘기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수만 인정하시고 경로를 다시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아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n분의 1의 숫자가 되는 건데 그 숫자 이렇게 선관위원의 도장이 없는 개표 상황을 전산 입력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의훼손으로 의심되는 투표지인데요. 네. 저기 정확히 한 사람에게 잘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편에 그런데 밑에 확인란이 찢어져서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네. 원래 우리가 투표록의 숫자가 잘못된 함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 안 받는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네? 한분 있으니까. 근데 요걸 2402 너무 빨라서 자꾸 에러가 나는데 지금 150, 분당 150매 최저 속도로 다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행착오는 개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정선거 행위가 발생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집계 전은 한 당만 한 지지표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분홍색 표를 보시면 암흑의 당 밑에 700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묶음은 그 당 700표로 끝난 700표? 겁니다. 예. 그럼 다시 풀지 않아요. 이 묶음별로 세면 되는 거죠. 저 묶으면은 무조건 국민의당 표만 들어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유효 집계 이 당시 적발된 사례는 심각한 부정선거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시 적발된 개표 직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표와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참관인은 이 개표 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표고요. 민주당 표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 개표 행위 적발 시 당시 새누리당 표로 더불어민주당의 65표가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실제로 발생된 사례입니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투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개표도 중요합니다. 선거 패배를 이런 식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며 전국을 돌고 다닌다는 60대 윤모 씨.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에 민심이 마치 곰탕 육수 긁어내듯 펄펄 끓고 있습니다. 풍자로 보는 세상, 뉴저지에서 허당 시민 기자입니다. What the fuck is this piece of shi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0대 윤모 씨에 의하면 대파 한 단에 875원,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조작된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은 5,000원이 넘습니다. 이를 조롱하듯 세간의 풍자에 파묘가 등장합니다.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후보도 등장하고 파틀막을 향한 눈물겨운 시도도 보입니다. 대파 포크레인으로 파묘를 만들라는 분노의 풍자도 등장합니다. 이제 분노한 대파 민심은 대파 해이를 일으키며 대파 혁명으로 향해가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을 위한 자유의 여신을 그린 드라크로와 그림을 패러디해 대파여 나를 따르라 외치며 대파로 60대 윤모씨 싸대기에 파대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파 민심입니다. 대파 디올백을 뇌물로 바치고 싶어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잠수 중인 김 여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잠수 100일을 넘겨도 나타나지 않자 술래는 열이 뻗쳐 못 찾겠다 꾀꼬리를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술래들의 분노는 먼저 재외국민 투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채 양명주를 외치며 기록적인 투표율로 말입니다. 열받은 시민 술래들은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사은품으로 대파 감옥도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 1번이냐 일본이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합니다. 나대는 거 즐기는 김 여사를 또 봐야 하느냐, 안 봐도 되느냐는 풍자도 등장합니다. 역시 풍자의 민족답습니다. 그중 최고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촌철살인 풍자 크리스찬 파오르를 소개합니다. 뉴저지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허당입니다. (21세기) 들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투표자가 인터넷상에서 투표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구실로 84개의 해킹 툴을 설치했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이 해킹 툴을 완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개표 과정에서도 많은 참관인들이 참여해 무박 2일로 밤새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장난질을 찾아내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끈질긴 시민 감시가 요구됩니다.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통 지뢰밭입니다. 끝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뉴탐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